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 황대헌 선수가 1500m에서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3000m 계주 준결승에서 마지막 주자로 나선 최민정의 역주로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48,437명의 확진자가 나와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명대 중후반이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60세 미만 경증 확진자들은 집에서 격리하며 필요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약 처방을 받는 새로운 재택관리 체계가 가동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며 수사와 감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며 즉각 비판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도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1.6%, 윤석열 후보가 36.1%의 지지율을 얻으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윤 후보가 47.9%로 39.7%를 얻은 이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서울 7도, 부산 12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포근할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 곳곳에서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겠고 내륙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대 중후반인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급증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부터 새로운 재택치료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는 48,437명으로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5만 명대 중후반인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도권의 64%가 몰려 있는데 서울에서만 1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경기도는 15,000명을 웃돌았습니다. 중간 집계지만 지역별로는 이미 전날 최종 집계치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는 매주 2배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번 달 말 13만 명에서 최대 17만 명의 확진자를 예상했지만 당장 다음 주 중 하루 확진자 수 10만 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하루 확진자가 5만 명 이상 나오고 의료진 다수가 격리되는 위기 상황이 오면 음압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동에도 코로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만 국가가 이제 확진자 발생 숫자나 위중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위탁 생산하는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된 가운데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네,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는 일주일만 격리를 하고 이제 확진자 스스로 관리를 해야 하는 재택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도 백신을 맞았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동네 병원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지만 의사와 환자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코로나 확진자는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만 격리하는 것으로 완화됐습니다. 또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해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왔다면 미접종 동거자나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밀접 접촉한 사람만 격리하면 됩니다. 보건소 등 방역 역량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회적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일반 확진자는 방역당국의 관리 없이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동네 병의원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전국 3천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반 관리 치료군에 대해서 우리 의사협회가
느긋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재택치료자들의 걱정은 여전합니다. 지금도 환자 관리가 허술한데 확진자가 늘어나면 관리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겁니다. 경련이 일어나고 막 완전히 마비 증세가 와서 세상에 느껴보지 못할 그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었고, 또 수십 통, 수백 통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어도 안 되는, 만약에 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인지. 여기에 방역당국이 고위험군 대상에서 갑자기 50대 기저질환자를 제외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미국에선 주정부들이 잇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현지 시각으로 10일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는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직은 착용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주정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미크론이 폭증했던 뉴욕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e say that it is the right decision to lift this mandate for indoor businesses and let counties, cities, and businesses to make their own decisions.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뉴욕주의 코로나19 대응에 전환점을 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의료시설과 학교, 버스 등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오미크론 추세가 현재처럼 감소세가 이어지면 뉴욕주는 3월 7일에는 학교에 대한 마스크 의무화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이 추이에 고무돼 있다면서도 입원 환자와 사망자 수가 높아 마스크 해제를 당장 실행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At cases, we look at hospitalizations. We've been reporting hospitalizations. We look at deaths, and of course, those decisions are made at the local level. But at this time, we continue to recommend masking in areas of high and substantial transmission.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추세를 좀 더 연구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마스크를 벗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 씨는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부족했다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와 감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혜경 씨.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경기도 공무원 사적 이용 의혹 등 최근 연이어 불거진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모두 제 불찰이고 부족함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고 더 경계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김 씨는 제보자 A 씨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사무관에 대해 성남시장 선거 때부터 알고 지내며 도움을 받았던 사이라며 공사 구분을 못한 부족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자택 음식 배달, 법인카드 유용 등 여타 의혹에도 사과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감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공분의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입니다. 김 씨가 문 앞에 전달된 대리 처방된 약을 먹었다는 의혹을 묻는 질문에 박찬대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문에 걸린 약을 수령하지 않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처방받아 먹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을 어항 속 금붕어에 빗대며 끝없는 감시를 받은 자신은 부패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 행보를 보인 윤석열 후보는 어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조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지만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웹 자서전을 통해 난 어항 속 금붕어라며 전현 정권 모두에서 구태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득권의 표적이자 끊임없이 감시받는 자라면서 부패는 죽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인 갑질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청렴한 공직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후보는 재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찾아 생명안전 파수꾼 정부를 만들겠다며 산재 피해의 국가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이었는데 그때 구호 중에 하나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돈보다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두 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일정을 대폭 줄인 가운데 천주교 서울대 교구에서 서울대 법대생 시절 세례받은 추억을 꺼내며 천주교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꾸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도 명동 성당에서 배운 그 평생의 그 신조가 되는 그런 것을 20대에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 한 출판 기념회에서 조우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불참으로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2,500억 원 이상의 투자 피해를 일으킨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자산운용사 대표 장하원 씨를 소환했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펀드의 부실성을 알면서도 신규 투자자가 낸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은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환자가 수면 마취된 채 5시간이나 방치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글쓴이는 한 달 전 가슴 수술을 받은 직후 심각한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이 계속돼 수술실 CCTV 영상을 받았는데 수술실 내에서 간호사들이 음식을 먹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믿지 못할 광경이 담겨 있던 겁니다. 또한 과도할 정도로 프로포폴을 계속 주입했고 뒤늦게 들어온 원장은 수술복도 갖춰 입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 잘못을 인정했던 병원 측은 며칠 뒤 다른 병원도 이렇다며 법적 맞대응을 예고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수술실 위생이 심각하다, 인권 침해 수준이라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플랫폼에 택배를 배송하는 기사가 찍힌 CCTV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기사가 박스 여러 개를 들고 계단을 올라오더니 문 앞에 물건을 팽개치듯 던지고 갑니다. 영상을 올린 이는 5층에 거주하는데 빌라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직접 올라오다 보니 힘들었던 택배기사가 물건을 던진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최근 들어 택배가 파손된 일이 잦자 참다 못해 CCTV를 설치하게 됐고 이 같은 모습을 확인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배송료를 지불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 택배에 화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지만 하루에 수백 집을 다니는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하네요. 5m짜리 긴 탁자의 양 끝에 러시아와 프랑스의 정상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지난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려고 만난 건데요. 이날 눈에 띈 건 바로 너무나 긴 탁자, 원활한 대화가 가능할지 의문스러울 정도죠. 아니나 다를까 회담 이후 SNS엔 누리꾼들의 다양한 패러디물이 올라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속 예수와 12제자가 두 정상 사이에 떡하니 앉아있는가 하면 배드민턴 코트나 피겨스케이팅 빙판, 컬링 경기장으로까지 변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긴 탁자를 이용해 권력을 과시하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단순히 코로나19 예방 차원이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북한 평양의 열병식 훈련장에 대규모 병력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열병식을 위한 훈련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이 김정일과 김일성 생일을 무력 시위의 계기로 삼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훈련장 곳곳에 무리로 추정되는 점이 보입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플래닛 랩스가 지난 7일 촬영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열병식 훈련장에 약 400명에서 최대 2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과거 열병식을 앞둔 때와는 병력 규모 차이가 크다며 열병식을 위한 훈련인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열병식 준비 초기 단계로 추정되는데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오는 16일과 김일성 110주년인 4월 15일, 열병식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열병식은 지금 포착됐다면 2월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4월 때는 고강도 전략 도발, ICBM 또는 IRBM 발사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고 봐야죠. 열병식과 같은 경우에는 도발이라고 북한 스스로 인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중국도 어느 정도 양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당시 사용한 잠수함 영웅호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최근 한 달간 함경남도 심포 남조선소에서 특이 활동이 다수 포착됐다며 다만 SLBM 추가 발사를 위한 영웅호나 침투용 모선 정비 작업인지는 분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여기 다채로운 빛깔로 생기를 찾은 한 마을이 있는데요. 이를 보는 주민들의 마음에도 밝은 희망의 빛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색빛 언덕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재미난 벽화도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요. 페루 리마의 빈민촌으로 유명한 산 크리스토발 언덕입니다. 페루 예술가들은 9개월 전부터 삭막한 동네를 아름답게 바꾸자는 프로젝트 레인보우를 시작했고 1000채가 넘는 집에 벽화를 그려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네 주민들에게도 일자리가 생기고 함께 일하며 소속감도 생긴 덕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요. 특히 이곳 출신의 작가가 직접 벽화를 디자인했다고 하니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분실물 센터에 들어온 이것. 귀여움으로 공항을 접수했다고 하는데요. 그 정체를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국 밀워키 공항에서 발견된 곰인형 하나. 한 달 넘게 주인이 찾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귀여운 곰인형은 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가슴에 붉은색 하트가 수놓아져 있죠.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인형이었던 겁니다. 주인을 찾으려고 올린 SNS 게시물 덕에 알게 된 건데요. 언젠가 주인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집으로 돌아가기엔 이미 밀워키 공항의 마스코트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요즘 졸업식 시즌이죠.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비대면으로 하는 곳도 많아서 아쉬움이 큰데요. 이곳에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80살 메이컨 할아버지에게는 딱 한 가지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60여 년 전 받은 고등학교 졸업장에 졸업 최소 요건을 충족함이란 붉은 도장이 낙인처럼 찍힌 건데요. 생활고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탓입니다. SNS를 통해 이 소식을 우연히 접한 할아버지의 모교 교장 선생님. 할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만을 위한 성대한 졸업식인데요. 할아버지는 새로 받은 졸업장을 벽에 걸어둘 거라며 기뻐하셨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뛰는 집값 잡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규제했죠. 그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줬는데 그렇게 쥐어짜낸 이자로 은행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실적입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고 기업은행은 처음으로 2조 클럽에 들었습니다. 증가율도 따져봤습니다. 전년 대비 못해도 17%, 많게는 98%까지 늘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에 은행들은 직원부터 챙겼습니다. 4개 주요 시중은행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기본급의 300% 수준을 성과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역대급 수익의 상당 부분이 대출 이자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대출 규제 조치에 발맞춰 대출 금리는 올려놓고 그만큼 예금 금리는 올리지 않아 벌어진 예대 마진이 발판이 됐습니다. 은행권의 예대 금리 차는 지난해 12월 기준 2.21%포인트로 2019년 8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습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대출 수요가 많이 일어나면서 은행의 대출 잔액이 빠르게 증가했던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하반기부터는 약간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은행의 그 예대 마진 자체도 약간씩 오르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금융당국은 이익을 직원들에게 나눠줄 게 아니라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관련 부실 채권에 대비해 대손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에선 은행별로 예대금리 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차이가 클 경우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운전기사 없이 스스로 도로를 달리고 승객을 태우는 택시나 버스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부터 서울 상암동에서 자율주행차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운영되는데요. 강세현 기자가 먼저 탑승해 봤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서울 상암동 도로를 달립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첨단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승객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부르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스마트폰 앱에서 차량을 호출하게 되면 차량이 스스로 출발지에 도착합니다. 한번 어떻게 운행되는지 직접 탑승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너를 돌 때는 알아서 속도를 줄이고 앞 차량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거나 차로도 바꿉니다. 교통신호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빨간불로 바뀌기 전부터 미리 속도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자율주행차라 스스로 운행이 가능하지만 위급 상황에 대비해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운전석에 탑승합니다. 탑승 중인 승객분이 갑작스럽게 아프시거나 또 승객분께서 물건을 놔주고 가시거나 그랬었을 때 안전요원께서 그 부분까지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율차는 2개 노선에 4대가 운행되는데 원하는 정류장에서 차를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요금은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2,000원으로 첫 번째 탑승은 무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청계천에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 미래의 기술로만 느껴졌던 자율자동차를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센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3.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그 밖에 대전과 대구의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껑충 오르면서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공기질 상황은 좋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들 지역과 경기 남부는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경기 북부와 영서, 대전과 광주는 오전과 밤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한편 맑은 날씨 속에 대기의 건조함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충북, 동쪽 지역은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요.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고요. 남부지방 제주는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0.3도, 부산은 4.9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강릉과 울진 9도, 광주 10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포근해지겠고요. 휴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건조함을 달래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